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참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급등주처럼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식이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더라도 저점을 조금씩 올리며 우상향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무조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 기업인 건 확실하니 믿고 꾸준히 투자가 아닌 적립식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자는 항상 양쪽 길을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이 산 종목의 악재보다는 호재만 보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죠. 삼성전자라고 항상 좋은 호재만 있을 수는 없으니 현실을 인지하고 투자의 방향과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핫합니다. 10조를 뛰어넘어 11조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의 주인공은 스마트폰과 가전이었습니다. 가전 및 스마트폰 수요가 3분기에 몰리면서 세트 사업이 선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북미, 유럽 등에서 프리미엄 TV를 앞세워 상반기 조조했던 실적을 딛고 선전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부분 역시 신제품 출시 효과와 맞물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8,059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3분기 이후 최고치이고 스마트폰 선전 등에 힘입어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업은 서버용 DRAM 판매 호조와 함께 화웨이의 재고 확보 주문 증가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 5조가량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기존 메모리 재고 소진에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까지 미국 제재 영향권에 들어가자 삼성전자에 긴급 발주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반도체를 미리 땡겨서 샀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에 큰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이러한 이유 덕에 10조가 넘을 것이고 이 실적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3분기 영업이익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이미 선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없지만 이미 몇 주 전부터 영업이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아마 3분기도 2분기 때처럼 실적 발표 이후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속 편하겠죠? 괜히 실망하는 것보단. 문제는 이제 4분기입니다. 3분기 때 선전했던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었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과 경쟁을 붙게 될 것입니다. 아이폰의 신제품은 이번 달 내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폰의 최대 라이벌은 역시 애플이죠. 삼성전자의 큰 실적을 끌어올리려면 저가 폰이 아닌 S 시리즈나 노트, 폴더블, 플립 등이 잘 팔려야 합니다. 실제 애플의 아이폰은 저가형 스마트폰이 아닌 비싼 프리미엄 폰으로 그 마진율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삼성전자에서 밀고 있는 폴더블 폰이나 플립폰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의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제재 본격화로 이제 더 이상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린 세계에서 반도체를 세 번째로 많이 사는 큰손 고객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말까지 디램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웨이가 아닌 다른 대체 수요처를 빨리 확보해야 하지만 아마 6개월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3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소비가 점차 풀리면서 마침 신제품의 활약이 컸었고 화웨이의 재고 쌓기로 인한 반짝 효과가 있었는데 4분기는 이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목적이 단기인지 장기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 목적으로 길게 1년 정도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라면 3분기 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단 수비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좋아지는 쪽이 아닌 조심해야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투자 자체도 비중을 조금 줄이고 상황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장기 투자자이니 장기 투자의 시선으로 4분기를 보자면 이 또한 찬스다.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결국 화웨이의 대체 수요처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디램 가격 또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역시 프리미엄 폰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점차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폰 사업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사업인 5G 통신 장비 또한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4분기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 단기 악재가 해소된 후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4분기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이 있다 하여도 주식을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또 특별 배당 소리도 있고 하니 배당의 힘으로 장기간 버티면서 즐기는 장기 투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어 4분기 계획 잘 짜시고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라는 걸 말입니다.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차트, 일봉이 아닌 월봉을 켜놓고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봉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보조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